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채무자 선생님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대출금 하나를 갚아야 되는데 또는 다음 주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나 이거 언제까지 내 이자를 계속 내야 되냐, 카드값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리고 개인회생을 한다면 그럼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는 거냐, 재판 끝날 때까지 은행 이자는 계속 내야 되나, 그리고 뭐 세 달치를 뭐 한꺼번에 낸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변제금 이자 어떻게 내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언제까지 내느냐, 내가 은행에 대해 갚아야 하는 돈 있죠. 원리금이든 카드값이든 간에 그거 언제까지 내는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그 뒤로는 그 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받은 월급을 전부 탕진하고 써버리시면 안 되고, 신청 이후에는 내가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계속 모아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느냐? 이자 안 내니까 좋긴 한데 이제 돈이 모이긴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느냐? 여러분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변제금을 내거든요. 물론 80일이나 70일, 60일부터 내도 되는데 사람들은 다들 웬만하면 늦게 내고 싶으니까 보통 90일, 제일 늦은 90일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90일 이후인 3월 30일부터 1회 3월 30일에 여러분은 1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변제금을 어디로 납부하는가? 자,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월급 계좌에서 뭐 변제금을 원천징수해서 법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월급 받을 건 다 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 변제금 내는 계좌로 스스로 이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 번호는 여러분이 나중에 개시결정을 받으면 거기에 적어 줍니다. 요게 이제 그 개시결정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한은행 가상계좌 번호가 나와 있죠. 저기로 여러분의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개시결정문에 저 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데 3개월치 한 번에 납부하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2월 28일에 개시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개시결정문에 방금 보셨던 계좌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90일째가 되는 3월 30일에 여러분은 그 계좌번호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1월 1일에 신청을 했는데 3월 30일에 90일째가 돼서 1회 납부일이 도래했는데 아직 개시결정이 안 났어. 그럼 모르잖아요. 계좌번호를 모르잖아. 아직 개시결정 안 났으니까. 그럼 어디로 납부하란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4월 30일에 개시결정이 났어. 그제서야 개시결정문에 계좌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4월 30일이 되면 이미 3월 30일에 납부해야 되는데 못 냈잖아. 그러면 3월 거 4월 거 합쳐서 한꺼번에 내야 되지. 저게 4월 30일에 개시결정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사안에 따라서는 5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계속 늦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2달치, 3달치, 4달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하면 이자나 카드값은 안 내지만 그 평소에 내던 이자나 카드값을 그래도 최대한 알뜰하게 모아두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예외적인 사안이긴 한데 개시결정이 굉장히 늦게 나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6개월치, 뭐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법원에 요청을 해서 변제 기간을 다시 뒤로 좀 늦춰가지고 10개월치 그렇게 못 내니까 다시 처음부터 1회씩 이렇게 내겠다.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변제 시작일을 좀 늦추어 달라. 그렇게 신청하는 건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이후로는 이자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내기 아까운 사람은 서류 빨리 취합해서 신청을 빨리 하시면 돼요. 대신 이자 안 내니까 이득이다. 그냥 다 써버리자. 그게 아니고 평소에 내던 이자나 카드값은 좀 모아두시는 게 낫죠.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90일째 되는 날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러분 개시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이체를 해주시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 개시결정이 늦게 나올 경우에는 2달치, 3달치를 한꺼번에 변제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위에 돈을 모아두시라,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언제까지 이자를 내는 것인지,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는지, 어디로 내는 것인지, 그리고 3달치 뭐 한꺼번에 모아서 낸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